얼마나 진짜 그 표현을 못하고 그 말을 못하고 가는 그 마음이 어땠겠을까 생각하면은 내가 어릴 때 아버지 하는 그 말을 반박 못하고 들어야 됐던 그거나 현실 뭐가 다릅니까? 내가 지금 66이 되고 있는데 50년이 넘은 세월에도 이렇게 아버지는 마음으로만 먹었댔고 그 어머니는 현실로 자기가 실천을 해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두고 갈 수 없으니 내가 뭐 갈 때는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발달장애 부모님, 이 당사자의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하루만 더 살아서 저 자식을 보내고 내가 간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맞췄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회를 바꿔야 되고 너희들이 해야 된다. 가열차게 규정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루도 말씀하지 마시고 그 자식이 100년이라도 내가 명예에서 살면은 그 세월까지 복지가 그 사람의 맞춤이 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투쟁하십시다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달이면 장애 등급제를 뭐 바꾼다고 30년이 넘은 정말 녹슬은 그 나쁜 법을 바꾸겠다 말을 하는데 말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갖고도 시간 끄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시간도 끌어서 5년 보내고 1차는 계획이다 또 2차 계획이다 3차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30년 40년을 보내려고 그따위 짓을 한다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영한 장애등급제를 진짜 만들어야 되고 사시설 진짜 다 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내 주변에서 여기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희망은 저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고 장애인들 왜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제는 그 악의 고리를 진짜 끊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만 가지고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마음은 아프다 우리 사전에 8초는 다 장애인이 있다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웃겨요. 시청에 가서 하면은 사전에 8초에 장애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어 한다.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 현실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게 진짜 나를 아는 거고 동기들을 아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맨날 마음으로 알고 있대요. 저 그래서 시청 가거나 진짜 그러면 호정의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또 찾아가가 딱 시청 앞에만 가면 안으로 들어오시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막 뛰어나오는데 그것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마침에 우리의 힘은 있는 거 아닙니까? 동기들이 있으니까 내 힘만은 아니에요. 동기들이 있으니까 내가 또 박명희가 이 앞에 와서 이렇게 하면 또 분명히 저거들이 말하는 떼거지로 올 거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뛰어나오지. 박명희 혼자 와서 밖에 뜯는다고 몇 하나 보겠어요. 우리가 2006년도 대구 시청 앞에 갔을 때 저것도 뭐 뜯을라 매진심 가겠지 싶어가지고 저것들은 정문 딱 저가 장아놓고 뒷문으로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퇴근하는 모습도 못 봤어요. 그거는 계단에서 올라가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23일을 지나고 30일을 지나고 삭발까지 하고 막 거리를 막고 날충제를 하고 막 나가 자빠지니까 43일 되니까 그때부터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이 휠체어 한 대하고 내 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찰을 만약 고주문제를 한번 잡게 되면 날충제를 하면 절대로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격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기고 그때 경찰 잡았을 때는 잡았을 때 아닙니까? 날충제를 하고 뭐 잡아 늘어져야죠. 그렇게 우리가 저도 정말 진짜 우아하게 살고 싶어요. 머리도 안 벌써 완전 청정인생 아닙니까? 이런데 이렇게 살고 싶고 음악도 좋아하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것보다는 투쟁이 일이 돼야 되고 내 권리가 일이 돼야만이 내 노후가 다 될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1월 7일이면 제가 65살 만 65살이라서 나는 노인 아닌데 난 어디 다니면 그러거든요. 장애인들 다 50% 해주면서 왜 나이는 50% 안 됩니까? 저는 32에
나이에 지금 32. 50으로 제가 깎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한테도 너희들도 60 되면 내가 깎아줄게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농담 같은 말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청춘을 나는 국가로 상대로 재판을 가고 싶어요. 내가 정말 고소를 하고 싶어요.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인제 못 살아왔던 것을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동기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왜 노인을 만듭니까? 왜 내가 요양을 바라지도 않는데 요양을 넣는다 그럽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노인으로 넘어가지 않게 같이 싸워주실 것이죠? 예, 그래야 동기들도 65살 마음 놓고 가져갑니다. 진짜 65살 다가오는 게 진짜 싫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내가 노인돼서 요양으로 넘어가서 내가 그 하루에 2~3시간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단 말입니까? 저 말기인데 진짜 집안에서 정말 엉뚱하게 살다가 지금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요. 대표님 어떻게 그 집안에 사셨어요? 가는데 나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납니다.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와서 동지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제가 65살이 아니고 진짜 32살이에요. 여기 와서 싸울 때 동지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하는 32살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권리는 누가 만들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가면 맞추면 가는데 옷도 내 몸에 맞지 않는데 무엇을 지가 맞춘단 말입니까?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로 당당하게 사람답게 진짜 여성으로 우아하게 그리고 남성들도 남성으로 우아하게 멋지게 사는 세상 같이 만들게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있고 우리가 있고 제가 있고 동지가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동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뜨겁고 오늘도 뜨겁고 내일도 뜨거운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부회장 김종옥입니다. 주제! 네. 어제 서울 대로를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이 대로를 자동차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마음껏 돌아가지도 않고 피해가지도 않고 직선거리를 마음껏 걷고 달리고 노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단지 3시간 동안 즐거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몰입해서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고 김혜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눈부신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순간은 그렇게 눈이 부셔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모든 순간 눈이 부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도 눈이 부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부시지 않고 앞이 막막한 순간을 새벽마다 밤마다 맞습니다. 아까대 우리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이 발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어미로서 그 순간이 너무나 흐뭇하고 좋았지만 한편으론 또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여태 그것을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나는 어미로서 내 새끼를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내 새끼를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을 순간이 없을 텐데 왜 나는 여태 내 새끼에게 그런 세상을 아직도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나는 엄마 활동가라고 얘기하면서 왜 아직도 우리 아이에게 원하는 일자리 만들어주지 못하고 원하는 서비스 받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원하는 주거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이 아이를 두고 내가 죽는 것이 그저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면서 그저 바라는 것이 내가 80살 먹고 90살 먹고 100살 먹을 때까지 나는 정신도 말짱하고 두 다리도 튼튼하고 아프지도 말고 세상에 없는 신기한 튼튼한 할머니로 살아서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내 아이가 75살 노인이 됐을 때까지 품위 있게 살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줘야지 하는 생각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2일 날 전국의 발달장애인 어미 아비들이 209명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농성도 했습니다. 3,000명이 길바닥에서 걷고 주저앉아 노래하고 호소하고 울부짖고 별짓 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을 받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정부는 뭔가 다르구나.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그 예산 다 잘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년 동안 1년 동안 무엇을 했던가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발달장애인 엄마들은 평생을 삭발을 하고 살라고 해도 얼마든지 즐겁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별짓 다 해가면서 눈꽃만큼씩 바꿔가면서 바꿔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바꿔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잘 알지 못해서 상상력이 부족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못 만듭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그런 능력 없다는 거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배워도 오고 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해마다 요구합니다. 그대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 나라 공무원들, 이 나라의 정책 임원자들, 정치인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못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안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용히 말하고 정책 제안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세상이라 할 수 없이 우리는 때려가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서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뜨겁게
내일도 뜨겁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급합니다. 오늘도 급하고 내일도 급하고 올 여름에도 급하고 내년에도 급합니다. 당장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창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새끼를 놓고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새끼가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뛰어내리를 상상하는 엄마들 많습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내일 죽을 생각, 모레 죽을 생각하는 엄마들 멈출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주장합니다. 흥이 나온 춤도 춥니다. 우리 이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품위 있게 살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가 사회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서 품위 있게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장애인 부모연대 모든 회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품위 있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길바닥에 나와서 외치겠습니다. 저들의 막힌 길 뚫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들 평생을 길바닥에서 엄마 투사로 아빠 투사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바꿔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이 머리로 이 가슴으로 이 주먹으로 이 발걸음으로 우리는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힘찬 발언으로 함께 해주신 두 분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투쟁은 암담함을 우아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새로 쓰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부양자 기준 폐지, 이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요구안들을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제도들, 요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상력이 부족한 정책 기반자들의 예산에 맞춘 장애복지 제도를, 사회보장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요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사회보장 제도 수급권을 그 사람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국가가 보장하여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움을 갖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을 이어받아서 구호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는 끝에 4글자를 3번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반이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인 각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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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사슬 부양무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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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장애인은 국가책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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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하라!
네, 이어서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분을 모실 텐데요. 오늘 발언하시는 연대단체 말고도 정말 많은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는 것으로 가름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연대 발언 세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양동규 부위원장님,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재 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동규입니다. 주제! 어제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발달 장애 동지들의 사전대회를 처음부터 같이 봤는데 우리 동지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당당했고 그 주장에 오늘 우리 대회의 요구와 결의가 다 담겨 있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맞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와 우리 2,500만 노동자들의 요구가 완전히 일치하고 똑같고 또 절박하고 또 상당히 비상한 상황에 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보았듯이 장애 등급제 등등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이 허구적인 이런 행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달에 국민명령 1호로 약속했던 그 사항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2,500만 노동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화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을 도로 빼앗아가고 있고요. 노동시간을 철박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탄력구조제를 도입해가지고 노동시간을 연장해서 과로사를 조장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지금 엄청난 부를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과 재벌들이 움켜쥐고 있는데 그들의 굴종하고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5월 1일 열흘 후 5월 1일 노동절 대회를 노동자, 시민, 장애인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대회로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이상 자본과 재벌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큰 대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오늘의 결론, 장애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예,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감기약을 사실 먹고 왔어요. 그래서 기운이 없었는데 이 투쟁의 현장에 함께 있게 되니 제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기운이 절로 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박명희 대표님, 이거 차별입니다. 저도 말뛰고 10년 지나면 65세가 되는데 저 여성운동 열심히 했으니 제 나이도 50% 해주십시오. 예, 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장애인의 날에 저희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축제와 환희의 장이 아니라 투쟁을 결의하는 대회를 연다는 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요구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 저 말 중언부언 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연대 인사를 읽어도 되겠지요? 네. 아까 발달장애인 결의 대회를 할 때만 해도 제 마음이 몹시 편했습니다. 아, 저는 읽는 건 잘하기 때문에 저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그냥 조용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장애인의 삶의 이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어떻게 의학적 등급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등급제 장애인이 사회에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 등급제 진짜로 폐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싸움이 우리가 힘겹겠지만 지금까지 장애인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투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발짝씩 힘겹게 앞으로 나와왔듯이 오늘의 이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이 정말 보장되는 그러한 삶을 열어나갑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의 삶이 중첩이 됐을 때 훨씬 더 주변적이고 훨씬 더 힘겨운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에서 장애 여성의 삶을 누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장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이런 젠더폭력의 현실에 훨씬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임신, 출산,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실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십시오. 장애인 노동이 소수화되어 있습니까? 차별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 장애인의 노동자로서의 삶은 더 차별받고 더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함께 싸워주십시오. 장애인 인권과 성평등의 삶이 저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에 있어서 성평등의 싸움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 전면적 폐지, 그리고 실질적 실현, 그것을 위한 예산의 배치,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통합적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조치들이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 함께 이뤄냅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삶,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차별받지 않는 삶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도 함께 이뤄냅시다. 그리고 성평등한 삶을 함께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재입니다. 네, 작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벽돌 회원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장애내 오랫동안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회비 10%를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10% 인상해서 내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에 내고 있는 회비보다 훨씬 더 많은 회비를 전장애내 납부하고 있고, 오늘 네, 오늘 사회를 보시는 변호사연대에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회원이기 때문에 아마 불러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여러분의 동지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곳에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장애인 인권 침해 현장에 저희 동료들이 또 포함되기도 합니다. 매우 일부이고 그 부분은 자정하고 개선하고 근절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 탈취설의 문제들에 있어서 저희 협회에서는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전장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결국 인권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어떻게 인권을 해결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조금씩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지점에서 저희 협회가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투쟁의 상대는 시설에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운동가 간의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구조가 결국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시설의 정책에 있어서 국가가 그만큼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매달 월간지를 발행해서 사회복지사들과 이슈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4.15 특집 기사로 김정은 활동가의 기사, 장애등급제 탈시설 문제에 대한 김정은 활동가의 기사, 그리고 김선아 활동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사를 실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읽고 함께 뜻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영어로 소셜 워커인데요. 저희는 사회운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시설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 축에서는 사회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로서, 운동가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많이 미약하지만 점점 더 확대되고, 그래서 장애인권 운동, 모든 국민들의 인권 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협회가 더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협회와 함께 무대 뒤쪽에 보시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사회복지지부가 함께 왔습니다. 저희 협회보다도 더 많이 연대하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 역시도 인권 침해라든가 각종 노동권의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장님과 저, 그리고 전국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10만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장애인 인권 문제에 더 많이 관심 갖고 연대하고 저희들의 의무로서 생각하고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 발언이 끝나고 바로 영상이 나오고 위협하는 등급 심사 중단하라. 3급이라고 안 붙어주고 2급이라고 안 붙어주고 1급만 붙어주고 그런 건 안 되죠. 장애인 등급이 하락되면 장애인 생존권도 같이 떨어집니다. 알고나 계십니까? 활동 모두 보상하라!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속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이 권리 부담금 제도를 위해서 장애인에게 부가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하라 10년을 밝히부터 근데 진짜 폐지되는 줄 알았는데 가짜로 폐지됐어요. 장애 등급제 폐지 진짜 폐지는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기행각이라고 정정합니다. 사기행각. 장애인 등급법 예산이 싹둑 잘려났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공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돈 많은 저질 국가의 기만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왔고 싸우고 있는지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모두가 아시는 장호경 영상활동가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감독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쪽에서 제가 뵀는데 네, 안 보이네요. 네, 다음으로 이어서 연대 발언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를 연호하시는데 안 해도 돼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박형석 교장이 그 간속에 들어가고 또 유원 작가 있으면 간속에 들어가 보면서 이제 장례 치러야 되나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페북에다 글 썼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죽기도 빨리 죽지만 부활도 빨리 하는구나. 예수는 3일 걸렸는데 몇 시간 만에 부활해서 다시 또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아까 박명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사실 재밌게 얘기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박수도 치고 한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참 우리 가슴 아픈 그런 절절한 얘기죠. 개인이 잘못으로 돌리는 이런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동권 투쟁한 지 20년 됩니다. 그때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동권은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을 투쟁으로 돌파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편의증진법을 만들어서 이동권이 보장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했던 약속들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상버스 아직 도입이 미흡하고 지하철역에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10여 년 전, 15년 전부터 탈시설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씩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미흡한 채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장애인 등급 폐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든지 부양무제 폐지라든지 등등등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제 일부분 역시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약속 잘합니다.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단선이 되고 나면 그 약속을 조금씩 후퇴시키고 뒤집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사실은 정부입니다. 기획재 정부가 이 정책 안 되고 저 정책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 다 깎아먹으면서 다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만들거나 껍데기 그런 가짜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획재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부, 대통령이 뭐가 필요한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 좌지우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개혁 정책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다 되어가는 이동권 투쟁 그 이후로 있었던 진보적인 장애인권 운동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이루어왔던 일 정말 많습니다. 저는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동지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투쟁할 때 노인들이고 누구간에 연대한 게 아니라 비난했습니다. 욕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들어서니까 노인들부터 그거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없던 이전에는 인정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정되었던 그런 인권의 목록을 하나하나 늘려왔고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더불어서 비장인의 삶까지도 향상시키는 그런 데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있다. 그런 선도적인 투쟁들을 해오고 있음에 대해서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 치세요. 이제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같은 마음이고요. 같이 연대해야 되고 같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재단 사람 여러분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또한 열심히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걸입니다. 저희 차재연에 같이 공동대표로 계신 분이 바로 박명혜 상임 공동대표님이세요. 저 앞에서 이렇게 발언 듣는데 웃으면서 울면서 발언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말띠 남성으로서 같이 이 자리에서 그 소수라서 느꼈었던 그런 한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소수자들이 어떻게 처벌받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드러내고자 합니다. 어제 SNS상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그 삼선 의원이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 출신 우원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원식 의원의 집 앞에서 한 유튜버 상진아재라고 하네요. 상진아재라는 극우 세력인 것 같아요. 이 유튜버가 우원식 의원이 2013년에 공동 발의했던 군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거 군대 내 동성애 허용법안 아니냐 그러면서 남자 며느리 받을 거냐 하면서 집 앞에서 소리치고 우원식 의원을 조롱하면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우원식 의원이 해명을 했어요. 해명하는 내용이 어땠냐면 법안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욕이 나왔었는데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람은 사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고 삼선한 의원이라면 이렇게 끝맺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극우 세력 유튜버가 이야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했던 것은 그 사람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었던 것이고 이러한 혐오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문제적이고 의원으로서는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이런 말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발언에 눈치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역구가 노원구 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역사회 표심을 신경 썼겠죠. 그렇지만 지역사회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나요? 우리와 같은 소수자들도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 장애인, 난민, 성소수자, HIV 감염인 모두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감당하고 어렵사리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엄하고 또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혐오에 차별에 맞서서 싸우지 않고 자기 변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물론 혐오, 차별 선동하는 세력도 있지만 더 문제적인 것은 결국 이러한 상황을 눈 감고 무시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바로 정부, 사법부, 입법부, 기득권 세력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산 하나 쓰지도 않고 정책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눈 감고 모르쇠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는 평등한 사회여야 합니다. 이 평등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그 평등을 위한 용기를 내어서 시민사회 모두가 같이 변화를 위해 함께 용기를 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차별금지법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그 밑거름이 돼서 결국 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4.20에 앞서서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날 4.20도 역시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다들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도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입니다. 그 연대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를 같이 외치면서 좀 더 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대안이 아니라 감옥이다. 시설 폐쇄법 즉각 제정하라.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문재인은 즉각 제정하라. 문재인 정부는 비겁하게 변명하지 말고 뒤에서 눈 감지 말고 제발 좀 혐오에 맞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라. 예, 그리고 간단하게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다오로 부르는데요.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간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성소수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평등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외치고자 야간 행진 그리고 집회를 열도록 하려고 합니다. 5월 17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네, 힘찬 발언으로 함께 해주신 두 동지께 들어가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연대 발언에서 나왔던 발언들, 노동, 여성, 성소수자가 현재 갖고 있는 실존하는 문제들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이어받아서 함께 구호 하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차별과 혐오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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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이 언제나 노래로 문화로 함께 연대하고 계신 동지입니다. 박준 동지의 공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순서에 없는데 저도 지체호급 장애인이고 해서 낀가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낀가 주셔서 진심으로 연대하러 온 지체호급 문화노동자 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계신 휴대폰 이렇게 다 들어볼까요? 그렇게 하고 주머니에 다 넣고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빨리 앞뒤 옆으로 전부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수화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께 힘있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끝에 올려설 수는 없어 시설에 매달려 사원 탑승을 내몸을 나는 소주잔에 말려고 상처도 힘의 신사였느로 개혁 같은 장애 등급한 소리에 내사 알아버렸다. 시선을 멈춰라 장애인의 피로 세상을 보라 투생 한결투생 승리의 날까지. 자, 우리 이렇게 모였고 대구 동지들은 시간 때문에 먼저 갔지만 힘있게 함성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아이고, 됐나? 함성 발사! 괜찮으세요? 세상을 멈춰버린 놈들 배불러 큰소리치고 개혁 같은 장애 등급한 소리에 되살아나버려 시선을 멈춰라 등급을 없애라 장애인의 피로 세상을 걸어 시선을 멈춰라 등급을 없애라 승리의 날까지 시선을 없애라 등급을 없애라 승리의 날까지. 예, 마지막 노래겠습니다. 맨 뒤에 우리 기다리고 있는 정말로 멋진 동지들, 노드락대 동지들,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뵙고 싶습니다. 마지막 곡하고 저는 또 자리에서 장애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할까요? 아니면 장애 해방가 할까요? 장애 해방가 할까요? 둘 다 하라고요? 예, 저 수리아 동지가 다리를 다친 관계로 제가 시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예, 바로 반주 주세요. 반주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얼굴 환하게 피고 몸도 움직여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동지들 투쟁이까지 거 별거냐? 투쟁이까지 거 별거냐? 깡나무로 붙는 거지. 여기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 그래서 단결 투쟁 승리부터 나쁜 사람들 장애인의 희망으로 일기 우리 끝내 승리한다. 힘들 땐 서로를 쳐다보면서 힘들
얼굴이야 당당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힘들고 강렬 투쟁 승리 소리가 약간 죽은 듯 싶거든요. 제가 당결을 던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투쟁 승리로 확실히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터 나쁜 사람들 장애인의 힘으로 찔기우리 끝내 승리한다 소리 한번 지르고 서로를 쳐다봐 자랑스러운 얼굴이야 강남나게 때로는 알라게 힘들고 단결 영감있게 강남하게 때로는 알라게 힘들고 단결 주택 승리 예 바로 장애방가 장애방가는 우리 팔뚝질하면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 근데 이거 다 잠깐 일어나서 장애방가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기죽지 마라. 떨어져 한쪽으로 사느니 한쪽이라도 뭘 못해. 우리 장애 복지 법조항마저 우리의 생존을 비우고 있다. 도움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긴 통지 사회의 폭력 사회의 폭력 눈총을 빼고 사는 만의 힘으로 하나로 사회천을 넣어 해방의 나라 장애해방한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 싸워야 승리하리라. 이례적으로 오래 외친 보가 아니라 정말 뜨겁게 제가 장애등급제하면 진짜 폐지하자고 힘있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 눈총을 빼고 사랑만의 힘으로 하나로 사회천을 넣어 해방의 나라 장애해방한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 싸워야 고맙습니다. 자리 앉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힘찬 공연으로 연대해주신 박준동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발언으로는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발언자분들 소개하는데 앞서 그 오늘 마지막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 노들 음악대 동지분들께서는 제 오른편에 보시면 장애 등급제 완전 폐지로 장애 맞춤형 서비스 실현 정의당 현수막이 있는데요. 저 밑으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노들음악대 동지분들께서는 제 오른편 앉아 계신 걸로 왼편에 정의당 현수막 밑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당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노동당 신민주 부대표님, 녹색당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님, 사회변혁 노동자당 김태현 당대표님,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님 앞으로 모시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당 부대표인 신민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종합계획으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속되었지만 해가 지난 오늘에도 다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쳐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분노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확대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약속으로만 그치는 공약의 낱말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에 우리는 다시 싸워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프레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야만 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자의적 기준은 장애인을 시설로 몰아놓고 보호를 가장한 통제를 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라는 명분으로 매우 오랫동안 장애인의 선택권이 배제되어 왔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90년대 중순까지 의료인도 아닌 사람들이 한센인들에게 강제 임신 중절을 시키고 그 태아를 보관해왔던 소록도의 존재를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애하지 말 것을 강제하고 그 규칙을 어길 때 강제 감금했던 희망원의 존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존재하는 우생학적 이유에 한하여 임신 중절이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국가가 얼마나 인간을 쓸모로서 파악하고 있는지 마주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였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논의들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대립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는 모자보건법에서 지켜야 하는 생명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국가가 나누고 있는 이 자의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도 동시에 마주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수용시설의 폐쇄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보호를 가장한 통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의 심사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과 등급이라는 기준이 아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포함한 복지, 거대한 시설과 같은 사회를 거부하는 대신 서로에게 의존이 가능한 그러한 삶이 그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장애등급제처럼 다만 약속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현되지 않는 약속과 시설화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잘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인간이 쓸모로서 파악되는 사회가 아니라 언제나 어떤 존재들은 존엄을 선언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만남이 되는 사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노동당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띠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저도 90년생 백말띠입니다. 같은 말띠로서 네,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말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걸 보니까 참 장애운동 투쟁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열망들이 담겨 움직여져 왔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맨날 예산 탓합니다. 2016년도에 제가 녹색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정책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관련해서 주장을 하자 그때 당시 다른 정당의 한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이 없다.
이번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제대로 된 예산이 없다라고 박경석 대표가 어느 방송에서 말씀하시자 같이 나온 정당의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깊이 공감하지만 예산이 아직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 예산을 파일을 가져올 수 없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 그 470조 전체 예산 중에 OECD 평균만큼 장애 예산, 장애 복지 예산 가져와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까? 그거 못하는 정당, 그거 못하는 정치인, 정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대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정치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가서 설득을 하여 우리 국가의 비전을, 방향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설득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일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 모셔다 놓고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전 그렇게 뻔뻔한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없는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저는 정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만, 간절히 믿었습니다만, 역대 정부, MB 정부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예산 20조에 가깝습니다. 전국의 국토에 철도 만들고, 공항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그게 20조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예산,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이 있지 않아서 나중에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20조가 될지 40조가 될지 60조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절차인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 20조 중에 4분의 1이라도 장애인 예산에 투자했었다면, 배정했었다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승리의 집회를, 기쁨의 집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 정부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장애인은 정부 책임, 국가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 국민 모두가 다 정부의 책임이자 국가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그 자리서부터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 정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다고요? 장애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전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혹은 아파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요. 혹은 사고로 인해서 남은 세월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요? 그게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돼야 합니까?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겠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 그리고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녹색당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30년 우리 말띠 65세 우리 대표님께서 죽기 전에 정말 내년, 내후년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장애등급제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녹색당이 가장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도 지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합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사회변형 노동자당 그 대표 일을 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장애인 동지들이 그 긴 세월을 강화문 광장에서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스팔트 길에서 득달처럼 달려다는 그 경찰들에 맞서서 투쟁을 하고 목에 쇠사슬을 걸고 투쟁하면서 아마 꿈꾸는 세상은 장애인 차별이 없는 세상,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는 세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9년
장애인 차별 금지 투쟁을 하고 있는 이날 다시 우리는 가짜를 얘기하고 있고 허위를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짜와 거짓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들은 기재부 장관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수배의 심정을 저는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그 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영균 노동자가 죽었을 때 국가를 대표해서 기재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산자부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윤을 위한 도구로 보는 그런 정말 비수와 같은 소리와 짓거리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진짜 차별 철폐를 위해서 기재부 장관을 지명 수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OECD 평균 8조 원, 장애인 예산 8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의 주장은 맞고 옳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 8조 원이 정녕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조금 올려줬던 최저임금 다시 깎겠다고 한 바로 이때에도 작년에도 이 땅에 재벌들은 사내휴보금 75조 원을 챙겼습니다. 그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써도 바로 그 문재인 정부가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면은 OECD 평균 예산 8조 원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진짜 장애인 차별이 철폐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낙태죄가 폐지된 세상을 위한 좀 더 진전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없고 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꿈만 꾸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꿈만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장애인 동지들이 긴 세월 이렇게 투쟁하고 있듯이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투쟁하는 저희 사회변형 노동자당은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대표 정혜연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흥이 많은 사람인데요. 오늘 너무 흥이 많고 정말 즐겁고 그리고 가슴 저리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한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여기 계신 함께하는 동지분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안에 수많은 이들의 연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은 권리에, 많은 권리에서 취약한 이들이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존중받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될 때 정말 더 많은 이들, 다수의 이들, 모두의 이들이 삶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박래구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리고 저상버스, 그 저상버스로 인해서 정말 더 많은 노인분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동의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고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충분히 모두가 행복하고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현 기득권 정치는 이러한 사회를 추진하고자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사람들에게 꿈꾸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겠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 이해관계의 문제겠죠. 국민들에게 쓸 돈은 없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충분히 깎아내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쓰는 예산을 마련한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권리들, 이동의 권리, 삶을 기본적으로 지탱해갈 수 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OECD에 비교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수치들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장애인 복지 예산의 비중이 25%밖에 안 된다는 그 처참한 수준의 예산 수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 우리나라 복지 예산 비중이 어떻게 더 높아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많은 이들에게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모두 배제 없이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 함께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세상을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는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 모두가 차별 없이 배제 없이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들어가시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2019 4.20 장애인 차별